다양한 사건을 접했을 때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를 하며 판단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사실에 대해 그게 진실이라는 우를 범하기 쉽죠.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만을 보고 전부라 믿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부분인 글자와 배경을 잊은 채 말이죠. 바르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엮어가는 편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커피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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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위가 좀 허전해 보이죠? 예. 사람이 난자리는 티가 나기 마련인데 오늘 딱 그런 기분이네요. 오늘 한 분께서는 음 라이브로는 좀 어려우시고요. 그분께서는 그래서 녹음본을 주셨습니다. 녹음본을 이따가 틀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너울님의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울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시작이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앞부분에 준비한 멘트가 있기 때문에 멘트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5일 여러분들과 따뜻하게 함께하는 겨울의 모닥불 너울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왔습니다. 12월이 들어서니 캐롤이 들리기 시작하고 붉은색, 푸른색 조명들이 거리를 밝힙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차분히 한 해를 돌아보며 휴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올 한 해를 밝힌 음악들, 가수들은 누구일까요? 정한별 기자입니다. 한국일보고요. MMA 2023년 뉴진스 대상만 2개, 아이브, NCT 드림도 웃었다. 괴물 신인으로 불리는 그룹 뉴진스의 힘은 제15회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도 통했다. 멤버들은 대상만 2개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증명했다. 또 다른 대상의 주인공 아이브와 NCT 드림도 행복을 만끽했다. 2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제15회 멜론 뮤직 어워드가 개최됐다. MMA 2023의 슬로건은 K-pop changes the world다. 나의 환호가 모두의 열광이 되는 순간을 만끽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 음악의 위대한 힘을 MMA 2023을 통해 만나자는 뜻으로 담았다. MMA 2023을 찾은 아티스트들은 화려한 무대와 입담으로 K-pop 팬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뉴진스는 이날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차지하고 디토로 올해의 베스트송 트로피를 받으면서 대상 2개를 품에 안게 됐다. 올해의 베스트송 트로피를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른 뉴진스는 디토를 처음 들었을 때 힐링받았던 기억이 있다. 우리가 느꼈던 기분을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었던 듯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힘드신 분들이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디토를 듣고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 이후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올라왔으며 아이브와 NCT 드림도 대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하 기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이런 연말을 즐긴 건 아닙니다. 영국에서도 그 음악 차트가 나왔습니다. 음악 순위가 나왔는데 그 순위에서 뉴진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슈퍼샤이라는 곡으로 뉴진스가 영국 음악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따뜻한 분위기가 됐는데 겨울철에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들 난방을 많이 켜는데 겨울철에 온실기체 발생량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추위에 얼어붙은 나무들이 나뭇잎을 추려내고
집에서 난방을 틀다 보니까 가스 사용량이 많아져서 온실기체가 많이 방출됩니다. 여름쯤에 엘니뇨로 인해서 연교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소식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독일 미넨에서 1933년 이후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편이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원의 정지윤 기자입니다. 독일 미넨 폭설로 항공 760편 무더기 결항, 연말 여행객 대혼란. 2일 현지 시간 폭설로 인해 독일 바이에른주 미넨 공항에서 약 76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미넨 공항은 폭설로 인해 당초 2일 정오까지로 공지됐던 항공편 운행 중단을 3일 오전 6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바이엘은 공영 방송에 따르면 2일 미넨에는 44cm의 눈이 내렸다. 이는 1993년 시작된 관측 이래 바이에른 지역에서 12월에 내린 눈 중 가장 많은 양이다. 비행기 이외에도 버스, 트램, 일부 기차편까지 폭설로 운행이 취소됐다. 독일 국영철도 회사 도이체바는 미넨 중앙역을 오가는 기차편은 물론 장거리 운행까지 전면 중단됐다고 말했다. 독일 기상청은 3일 저녁까지 30에서 40cm의 눈이 더 올 것이라 예보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넨 경찰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바이에른 남부 지역 주민들은 외출을 삼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올해 초 2월에 튀르키예 남부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었는데요. 최근에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입니다. 서울신문의 임병선 기자입니다. 들썩이는 불의 고리, 필리핀 강진 다음날 인리선 화산 폭발. 지난 2일 규모 7.6 강진이 발생했던 필리핀 민다나오 섬 인근 지역에서 이틀째 600회 넘는 강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진,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 불의 고리로 불리는 이 지역에선 최근 인도네시아 화라산까지 폭발하면서 주민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필리핀 민다니오 섬 북부의 부투안 동쪽 117km 지점에서 4일 오전 3시 49분 규모 6.8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 깊이는 39km로 측정됐다. 앞서 지난 2일 규모 7.6의 큰 지진에 따른 여진으로 보인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민다나오 섬에서 첫 강진 발생 이후 규모 6.0을 넘는 여진만 4차례에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필리핀 화산지진학 연구소는 첫 지진 규모를 7.4로 측정됐다며 이후 1.4부터 6.2 규모의 여진이 적어도 600회를 넘었다고 집계했다. 이번 지진으로 4일 현재까지 임신부 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된다. 또 4명이 다치고 5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마을인 히나투안에서 4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학교의 수업이 중단됐다. 첫 지진이 발생한 직후엔 인근 지역에 쓰나미 대피령이 내려졌다. 필리핀 정부는 민다나오 동부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부투안시 병원에 있던 환자들을 비롯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쓰나미로 인해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필리핀이 위치한 동남아시아는 환태평양 지진대 가운데 유라시아판과 오스트레일리아판이 겹쳐 있어 지진과 화산활동이 잦다. 필리핀 지진이 발생한 다음 날인 3일엔 인도네시아 서남부 무라피에선 화산이 분출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무라피 화산이 폭발해 화산재가 3,000m 높이까지 치솟았다. 치솟은 화산재가 인근 지역으로 대거 쏟아져 내리면서 주변 도로와 자동차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주변 3k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CNN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하고 외출을 삼가도록 당부하고 있다며 불의 고리에 포함된 인도네시아만 활화산이 237개가 있다고 전했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이 기사가 12월 4일 오후 11시 21분 기사입니다. 네. 근데 12월 5일 현재에도 지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업데이트된 소식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여진이 300회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만히 있어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그런 얘기죠. 이건 안 겪어본 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아직 기사 하실 하나 말씀이 남았습니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기사 하나 남았는데 지금 이런 지진 얘기가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네네. 충격적인데 이게 단순히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11월 네. 30일 경주에서도 네. 발생했는데요. KBS의 김희용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 여진도 잇따라. 뭐 이런 기사입니다. 오늘 30일 새벽 4시 55분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이며 진앙의 상세 주소는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진원의 깊이는 12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 진도 5, 울산 지역에 진도 4, 경남과 부산 지역에는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5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한 물체가 넘어지는 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진도 4의 진동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발생하자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8을 우선 분석해 규모를 4.3으로 추정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4.0으로 조정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1시간 사이 5차례 여진이 이어졌으며 여진 중 최대는 오전 5시쯤 발생한 규모 1.5 지진입니다. 진동을 느꼈다며 소방당국에 접수한 유감 신고는 오전 5시 15분 기준 모두 108건입니다. 경북이 49건으로 가장 많고 울산 40건, 대구 10건, 부산 6건 등 순입니다. 소방청은 구급 출동 건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지진이 99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 지진은 14차례 일어났습니다. 이번 규모 4.0 지진은 올해 우리나라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했고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가장 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소 긴 글이었는데 애쓰셨습니다. 그 지진 관련해서는 터미널 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기사를 보실 때 규모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진도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규모는 그 밑에 깊이 어디에서 규모 몇으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진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기 한 10km 밑에서 규모 7.0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진도는 1km 밑에서 7.0으로 발생했을 때보다 약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진도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리히터 규모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뭐 그거는 학자들한테 중요하겠지만 실제 서민들한테 이 피해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진도라는 단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라는 거를 이제 뭐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국 정도 되면은 사실은 지금 경주나 포항이나 저번에 있었던 그런 데는 확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 서울의 경우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네. 음. 예, 내진 설계가 사실은 규모 7.0 정도 이상부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아. 예, 그 건물이 춤을 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진 설계를 했더라도. 그래서 춤을 추다 보면 옆 건물이랑 부딪히겠죠? 클럽에서 부딪히는 것처럼. 예. 그럼 그건 뭐 어차피 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예. 7.0이 서울에 온다라는 상황 자체도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경북, 경남, 뭐 더 넓게 하면 충남 정도를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태평양의 환 그러니까 그 불레골이 네. 예 그쪽과 가까운 경상도 지역과 그렇죠. 해안가 주변에 맞닿은 그 예. 도시들이 내진 설계는 중요할 수 있지만 굳이 네. 서울이나 그 이상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낭비가 이제 될 수도 판단했습니다는. 예, 낭비가 될 수도 예예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도 보면은 내진 설계 그 동부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부만 잘 이제 열심히 하지 동부는 그렇게 잘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부가 그래서 이제 브레고리에 들어가 바닷가와 예 있으니까요. 예. 브레고리가 들어가 그래서 있으니까. 예. LA나 이런 쪽이요. 그래서 예예예.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지역별로 좀 차등을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더 이제 뭐 새는 게 없이 네. 낭비 없이 잘 이제 그렇죠. 유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근거는 사실 이제 코스 터미널 님께서 지금 사시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매우 가깝다. 예. 혹시 한번.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경험하신 지진 중에서 가장 좀 '아 이거는 정말 무서웠다.'라고서 사실은 기억나시는 게 무섭진 있나요? 않고 좀 짜릿했는데 좀 네. 네. 짜릿했군요. 좀 네. 이런 표현이 좀 옳은진 모르겠으나 좀 그냥 짜릿했다라는 표현만 드리고, 이제 왜냐면 제가 큰 거를 제일 큰 네. 게 이제 진도 5.5 정도 겪어 봤거든요. 근데 네예. 사실 뭐 그렇게 이게 세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제가 단독주택 사니까 아파트 고층이 음. 아니고. 그래서 네 예예. 사실 단독주택 살면은 그런 걸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고층 사시면은 이제 공포를 진짜 맛볼 수 있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은 언젠가 경험하게 되면 공유하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그거 한 거는 아파트의 경우는 정전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음.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 예예예. 그리고 주요 이제 수도 시설 같은 것도 끊길 수 있고요. 그래서 가스도 끊길 수 있고 해서 사실 이제 되도록 고층 사시는 분들이 그때는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음.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잦아진다면 이 정도 정보를 좀 미리 습득해 두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대처라는 예.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아까 네. 이제 그 기상이변 관련해 해서도 너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너무나 변화무쌍한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는 문득 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1년 동안에 그 기상이변만으로 지구에 일어나는 기상이변만으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한 해 한 해 늘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게 아까 기사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했지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즉각적으로 그때그때 대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데이터가 예전과 너무나 많이 달라진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선가 이제 본 그 글에서 보니까요. 예. 기상이변 관련해서는 확실히 데이터는 수집해 놓은 데이터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예. 되긴 없는 것 했죠. 예.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원시 시대나 뭐 완전히 뭐 옛날에 빙하기 때야 오히려 참고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뭐 지난 100 년간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기온이 어떤지 모르는데 일본은 지금 기온이
도쿄 기준으로 되게 높아요. 지금 이 어. 시즌에 지금 이번 주만 해도 10 도를 계속 넘었거든요, 낮 최고 기온이. 오늘부터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 그래요? 한국도요? 네. 왜 한국도 오늘 제가 저희 동네는 9 도였거든요. 그럼 아랫 동네는 훨씬 더 이제 기온이 높았고 그러면 어제 오늘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 사시는 분들께서 덥다는 표현을 쓰신 게 그게 맞거든요. 왜냐면 겨울옷을 야. 우리는 입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11 월에 그러니까 그렇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워서 평상시보다 많이 춥다고 느꼈던 것이 무색한 느낌이 들어요. 어 네. 저 이런 겨울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좀 살면서 사실은. 예. 저도 네. 얼마 살진 아 않았지만. 가늠이 네. 안 되네요. 어쨌든 예전에 우리나라에 뚜렷한 기온이 있던 부산이 16 도였어요. 그렇군요. 예 일본도 오늘 15 봄인데요 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징 그렇게 하면 뚜렷한 사계절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이제는 더 이상 쓰기가 좀 곤란한 느낌마저 드네요. 자 다음 소식은 자 고양이 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고양이 님께서 지금 지방에 먼 곳에 좀 가셨기 때문에 음성 파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개의 뉴스를 녹음본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뉴스 첫 번째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12월 3일에 입력된 최영진 기사의 뉴스입니다. 최영진 기자의 뉴스고 제목은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 버스 서울서 달린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헤드라인은 심야 이동 수요가 많은 합정역에서 동대문역 구간 9.8km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10분까지 운행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하 본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4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 버스 운행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서울시는 대학가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해 심야 이동 수요가 많은 합정역에서 동대문역 구간 9.8km를 평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10분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 심야 A21이라는 노선 번호를 가진 두 대의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크기의 버스로 합정역과 동대문역에서 각각 오후 11시 30분에 출발하고 70분 간격으로 순환한다. 합정역에서 동대문역 구간 중앙정류소 편도 20곳, 왕복 총 40곳에서 일반 버스처럼 승하차할 수 있다. 심야 자율주행 버스의 실시간 도착 시간은 중앙정류소에 설치된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네이버와 다음 포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심야 자율주행 버스는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지만 일반 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탑승하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테스트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데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인 2,500원보다 다소 낮게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버스인 만큼 서울시는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당분간 특별 안전요원 2명이 탑승해 승객의 승하차를 돕게 되고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설치하게 된다. 입석도 금지할 계획이다.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는 청량리역까지 운행 구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도심과 시 외곽을 연결하는 간선 기능의 서비스로 정착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자율주행 버스 정기 운행으로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도시의 꿈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네, 이상 본문입니다. 이 기사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12월 4일 월요일부터 심야 버스의 운행이 개시가 되니까 뉴스를 들으시는 12월 5일 화요일 시점에서는 이미 버스를 누군가는 타봤을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챗GPT다 뭐다 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드디어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유용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잃어버리는 버스 기사분들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염려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세상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상입니다. 두 번째 기사 마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뉴스원에서 김유승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요소 수출 가로막은 중, 요소수 대란 또 나타날까? 입니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중국 통관 대한 요소 수출 지연 중, 정부 1일 관계부처 점검회의, 정부 3개월분 재고 확보,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이라고 헤드라인 잡혀 있습니다. 이하는 본문입니다. 중국 통관이 최근 한국에 대한 차량용 요소 수출을 막고 있어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국내 수요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중국에서 차량용 요소 수출 통관이 늦어진다는 내용을 기업으로부터 파악하고 지난 1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 중이다. 중국 측은 요소 수출 제한과 관련해 공식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부는 통관에 막힌 요소 물량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국은 요소 수입을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91%로 나타났다. 중국산 요소의 가격 경쟁력 탓에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공급망 다변화에 실패한 탓이다. 이에 요소수 대란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국내 재고를 비롯해 베트남과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 예정분을 합하면 약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과 이미 체결한 계약 물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업계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차량용 요소 정부 비축을 늘려 국내 수요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 김유승 기자였습니다. 저도 말을 좀 실수를 했지만 마지막에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적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다가 바로 접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2021년에 요소수의 수입이 많이 안 되어서 당시 이제 요소수를 사용하는 경유 화물차들이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뭐 한시적으로 뭐 요소수를 사용하는 그 매연 정화 장치를 뭐 일시적으로 끄고 운행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방식의 해결책을 썼지만 네, 요소수는 경유 화물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데요. 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뭐 잘 풀려서 또다시 당시와 같은 화물차 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뉴스 두 개는 여기까지고 네, 다른 분들의 기사도 네, 잘 들으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을님? 네. 저를 바로 그렇게. 일단은 요소수 얘기는 상당히 경제적인 개념인 듯 해서 자율주행부터 얘기를 하면, 그래서 방금 제가 원래 뉴스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준비하면서 자율주행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네. 처음으로 자율주행 버스가 나오면서 이제 뉴스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뉴스에 많이 올라왔는데, 아주 사적인 이야기지만 버스 옆면에 SUM이라는 회사 로고, 그 회사 명칭과 함께 서울대학교 로고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최고의 대학교가 열심히 하는 음. 건 이런 게 좀 더 커져야 하지 않나라고 전 좀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말씀이셨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젯밤이죠. 어젯밤부터 해서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움직인다고 하니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구경을 가시거나 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소식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쪼끔 두려운 마음은 들거든요. 이게 과연 잘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 자율주행 버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될지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지켜보고 이거는 추후 만약에 기사가 되는 게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다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요술수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의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터미널님? 너울님? 그 공급 다변화한다고 요소수 중국산 요소수 한 60 몇 프로까지 난리 내린 걸로 났었죠. 알고 예. 있거든요. 그 당시에. 예예. 그때 대인 이후로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90% 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만들기 간단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렇게 근데 어려운 게 지금 아닌데 네. 예.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참 근데 또 한 나라가 사실상 다 하고 있던 거를 그때 또 잘 안 해 준다고 부랴부랴 다른 나라가 하는 것도 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 가지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60% 까지 내려갔다가 90% 로 올라온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다시. 음. 그거를 찾아서 '그 원인이 뭐야?'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그 그러니까 대란에 대해서 한번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네. 경유를 이용하시는 SUV나 네.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그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진짜 마비 상태잖아요. 모든 일정 가운데 혹은 뭐 비즈니스 가운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도 어 그 뉴스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달 전에 그 요소수를 이미 지금 대량으로 구매해 놓고서 있었거든요. 음. 예. 이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렇게 지방에 잦은 출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예. 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다른 분들도 대비를 하시고 근데 그런 상황이 이렇게 빈번해지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60% 에서 90% 까지 올랐다라고서 말씀하시는 게 좀 저는 좀 '그게 답이 아닐까.' 그냥 상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잡스러운 것까지 해야 돼?'라는 사실 그거예요. 예 그건데 근데 그렇죠. 그건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싸게 해 주는 데서 그냥 "다 사 와." 이거 다 음. 이해되는데 재고를 뭐 국가적으로 그러면은 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3 개월 정도 분량은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예. 근데 국가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네.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터무니없는 가격 뭐 더블 아니면 뭐 따더블까지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다른 문제들이 엮이잖아요. 참 곤란합니다. 어떻게 좀 진짜 그쵸. 해결이 곤란하죠. 예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 이 기사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기사는 그러면 코스옥 터미널 님께서 주신 기사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예. 터미널 님 기사 읽어 주시죠. 네. 고속터미널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 드릴 기사는 총 2 개인데요. 한 사람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의 뉴스인 전쟁사 100년 인생 정리한 냉전의 파괴자 키신저가 바꾼 세계 질서 그리고 SBS 유영규 기자의 덕분에 생명 구해 40년 전 DJ와 키신저 편지 공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제가 고른 뉴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3년 2월 15일 한국의 이제 김대중 당시 이제 정치인이 미국의 전략가 키신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데는 키신저 박사님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활동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1973년
8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제가 대사관으로 망명을 원한다면 보호하라고 지시했다는 1974년 일본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한미 관계에 긴장이 조성돼 있었지만 이러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체포된 1980년 5월 이후 특히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박사님께서 저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시고 저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해주신 덕분입니다. 이에 대해 키신저 전 장관은 같은 달 24일 사려 깊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 나라에 아는 사람이 많고 당신의 생명을 구한 노력은 오직 저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 노력이 성공한 것이 기쁩니다. 라고 답신했습니다.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이 이번 4일에 공개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최근 별세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사이에 40년 전 편지의 내용입니다. 김대중 도서관은 키신저 전 장관이 1913년 김대중 나치 사건 당시 박정희 정권의 김 전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요구하는 데 역할을 했으며 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개된 편지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키신저의 인연이 시작된 배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라고도 전했습니다. 참고로 김 전 대통령은 2차 미국 망명 시절부터 2007년까지 키신저 전 장관과 10여 차례 이상 만났을 정도로 인연이 깊습니다. 그런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미국의 코네티컷 자택에서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현대 국제 외교의 핵심 인물로 탈냉전 시대의 질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의 사망은 현재 긴장된 국제 정세,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동시 전쟁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주의 외교를 주창했던 그의 접근 방식은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매우 대비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쪽에서는 진심으로 추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5일 중국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을 찾아 추모했는데요. 조문록에 키신저 박사는 중국 인민의 라오펑요라며 오랜 친구라는 의미죠. 중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공헌을 중국 인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의 추도문과 대비되는 것이 미국에서 나온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성명인데요. 짤막하면서 솔직하면서도 뭐랄까요, 좀 건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인과 나는 생전에 자주 이견이 있었고 종종 강력히 대립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인데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 한번 살펴보면 키신저는 미국의 가치와 배치된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늘 미국의 국익과 맞는다면 어느 누구와도 회담을 갖고 외교를 추진했던 현실주의 외교 정책을 해온 사람입니다. 일명 레알 폴리티크라 불리는 그의 현실주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립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오늘날 국제공조 붕괴의 원인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치 치하의 독일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요. 가족 전체가 와서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해서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국제정치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명성을 쌓다가 국무장관이 되기에 이릅니다. 외교정책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은 19세기 오스트리아 외교관 메테르니히의 실리주의라고 하는데요.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이른바 100년 평화를 구축한 외교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왕정복고, 반동주의를 내세웠던 시대착오적 인물이란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외교사에서는 각국 간 세력 조정과 견제를 통해서 나폴레옹 전쟁과 같은 대전이 유럽에서 재발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침략 전쟁의 원흉으로 지목된 프랑스를 분할해서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다른 동맹국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전후 지나치게 힘이 강력해진 러시아의 견제를 목표로
프랑스가 온전히 국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명 회의는 춤춘다는 말을 남긴 당시 빈 회의의 주요한 의제였는데 이러한 그의 실리주의 외교 방식이 키신저의 외교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키신저는 냉전 시대에 이제 중국과의 대탕트나 탈냉전 시기를 이끌었고 베트남 전쟁 종결에도 기여했습니다. 네. 그의 현실주의 외교는 세력 균형을 중시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지나치게 키웠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한반도도 현재 분단 구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유엔에서 중국과 소련이 한국을 승인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는 이른바 교차 승인 구상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해서 세력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그의 구상 중 일부가 실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를 괜히 10여 차례나 만난 게 아니겠죠. 두 사람 모두 큰 그림 그리는 데는 선수이니까 말이 잘 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죽음이 세계 질서 변화에 어떤 논의를 촉발시켰고 그의 외교 접근 방식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즌도 시즌인지라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사에 대해 그 댓글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기사에 보면은 어떠한 분께서는 키신저가 외교의 레전드라고 동아시아 지금 쑥대밭인 거 모르냐. 키신저가 네, 중공을 키워주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조선 노동당까지 활개치게 되었고 북한 핵무기 개발까지 나왔다라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네, 반대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지투로 만들어 세계를 위협하게 만든 인물 3명, 4명이죠. 네, 키신저,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근데 네, 정반대로 리슐리의 웨트리니 키신저 지난 500년간 합쳐서 3대 외교관이라고 불러도 충분하다라고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신 성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을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말인즉슨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일을 잘했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분명히 국익에 도움을 줬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제가 채팅방에는 공유를 했는데요. 혹시 예예예. 들으시는 분 그 여유가 되시면 문장으로 된 웹사이트인데 is Henry Kissinger dead yet.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헨리 다시 해 키신 주시죠. is Henry Kissinger dead yet.com. 그러니까 헨리 키신저 아직 안 죽었나요? .com입니다. 들어가시면 fuck yes라고 써져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추모와 동시에 그러니까 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마가렛 대처 전 그 총리 죽었을 때도 난리도 한편으로는 아니었죠. 추모를 예. 하면서도 맞아요. 트라팔가 광장에서는 뭐 그냥 이 여자 죽었다 하면서 막 신난다고 막 놀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방식이 아예 그때 다릅니다. 예.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얼핏 지금 예. 기억나는 게 광장 사진에 한쪽에서 맥주를 마시고 축배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추모 이렇게 꽃을 어떤 추모 공간 바로 옆에서 그 일이 같이 일어났었거든요.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그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극과 극을 달리는 전형적인 모습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우리나라까지 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네. 봤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빨리 끝나네요. 저희가 말을 좀 줄이면 이런 좋네요. 아름다운 모습이 예.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모두 이제 함께 하면서 며칠째 지금 보이지 않는 그분까지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늦게 오셨어도 잠시 리스너 좀 볼까요? 다들 오늘은 좀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들으셨는데 반응은 없으셨다.
조용히 들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늦게 오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음 파일은 안 들려주시나 보군요. 아니요. 오늘 거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친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편집의 어려움을 좀 겪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요. 오늘 뉴스는 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영어로 이제 골뱅이하고 온리 블랙커피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찾아서 우리가 하는 그 바로 보는 사람들의 뉴스와 그리고 기타 다른 좋은 글들, 직접 쓴 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상하실 수 있고요. 흐름 캐스트로도 남거든요. 흐름 캐스트로도 확인 가능하시니까 다음에 뭐 이후 저희가 참고해서 들으시거나 오늘 앞부분 듣지 못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기 가셔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겨울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식을 안다고 하는 것은 미안할 때 미안함을 깨달아 표현하고 고마움을 느꼈을 때 고마워할 줄 안다는 거겠죠. 지난 2월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무더기로 고발했던 한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당선됐다가 규칙 위반으로 취소되자 고소, 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 공개 청구 29건, 국민신문고 24건, 각종 소송과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민원 건수로 인하여 교육청은 행정 기능 자체가 마비될 정도였고요. 결국 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많은 행정처들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학교에서도 앞으로 학부모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학교를 검색한 뒤 방문 목적과 대상을 기록해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불편함은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안함이든 고마움이었든 부디 상식이라 말하는 것들이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한 뉴스였습니다.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